차에서 내려! 당장! 금요일 밤 11시 한적한 도로 위에서 마크 보안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방검사 이준혁은 차창을 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마크의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비춰졌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는 연방검사입니다. 하지만 마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의 휴대폰이 울렸고 급한 업무 때문에 한국어로 통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저런 수상한 언어를 쓰고 있어? 수상한 놈이군. 마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연방검사 신분증을 보여주자 마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딴 위조품으로 나를 속이려고? 너 같은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마크는 이준혁에게 수갑을 채우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5년간 연방검사로 일해온 이준혁조차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치장에서 12시간을 보낸 후 석방된 이준혁은 분노보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크의 행동이 일반적인 경찰관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15년간 연방검사로 일하면서 많은 경찰들을 만나봤지만 마크처럼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크에게는 15년간 47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지만 모두 경찰 내부에서 은폐되어 무마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크가 속한 지역 보안관, 사무소 전체가 조직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단서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군. 이준혁은 FBI 공민권 수사팀과 합동으로 은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마크의 휴대폰과 차량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인권 침해 기록이 충분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와 동료들은 지역 유지들과 결탁하여 부동산 개발, 이권을 챙기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해왔던 것입니다. 핵심 단서는 3년 전 부당하게 구속된 아시아계 여성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역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마크에게 허위 교통 위반으로 연행되어 장기간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치밀했습니다. FBI 수사관이 이준혁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사님, 그녀가 남긴 암호화된 USB를 발견했습니다. 해독에 성공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USB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경찰의 비밀거래 내역, 뇌물수수 증거, 시민 탄압 계획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크 일당이 그녀를 구속한 이유가 개발 반대 활동을 중단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준혁이 연방 대배심 기소를 준비하자 마크 일당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이준혁을 차량 추돌 사고로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FBI의 보호하에 있던 이준혁은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기소장을 작성하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15년간 은폐되어 온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법정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피고인 마크 윌슨이 일어났습니다. 마크는 천천히 검사석을 바라보았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별검사로 직접 기소에 나선 이준혁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마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체포하고 모욕했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법정에 세운 연방검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이준혁은 침착하게 기소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공무집행 중 권한 남용, 무고한 시민의 불법 구금, 조직적 증거인멸, 시민권 침해 등 수십 가지 혐의가 나열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증거는 3년 전 피해자가 남긴 암호화된 USB였습니다. 마크에게 부당하게 구속되었던 아시아계 여성이 치밀하게 준비해둔 이 장치에는 모든 비리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 시민 탄압 계획서, 증거 인멸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설명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마크가 그녀를 구속하던 당일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고 허위 교통 위반을 조작하는 과정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FBI가 확보한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에는 마크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발 반대 운동을 하던 그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동료와의 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날의 피해자인 그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그대로 배어있는 목소리로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동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싶었을 뿐인데 범죄자로 몰렸던 억울함, 허위 혐의로 구속된 후 겪어야 했던 굴욕적인 대우, 가족들이 받은 협박, 전화, 증거를 없애라는 압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마크의 변호인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조직적 비리, 증거인멸, 시민 탄압 등 수십 가지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마크는 주저앉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불법 구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공범들 역시 5년에서 10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았고 지역 보안관 사무소는 연방정부의 직접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고 후 며칠이 지나 이준혁은 그동안 고생했던 그녀를 직접 만났습니다. 3년간의 법적 투쟁으로 지쳐 보이던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평안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준혁의 위로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던 그녀에게 이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반대했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은 중단되었고 대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친환경 개발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던 것들이 마침내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이준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권 보호재단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마크 같은 부패 공무원들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경찰 개혁법이 발의되었고 이준혁은 시민권 침해 전담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전국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의 부패가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마크의 몰락은 지역 언론의 집중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유사한 피해를 당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집단 소송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 묻혀있던 부정의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후 그 지역에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보안관들이 배치되었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치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지역개발 제한법도 최종 승인되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역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침묵당한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것이 검사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인권 침해 신고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크 사건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전화를 받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정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더 많은 부정의와 맞서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